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거 그렇죠. 끝나고 난 다음에 니 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파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개파 갈등은 뭐 국민의힘만큼이나 저는 심각하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더 그 개파 갈등이 더 절실하고 더 심각한 수준일 거다. 왜냐하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 두 번의 선거를 실제로는 세 번의 선거죠. 세 번의 선거를 다 져버린 상태에서 그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들을 놓고 벌이는 공방, 그건 정말 저는 그 개파의 명운을 걸고 하는 거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사실은 대선을 치르는 과정까지는 그런 갈등들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선을 준비해 나가고 치르는 과정에서는 그런 갈등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의 결과 참패라고 하는 걸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하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으면 저는 미래의 민주당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결국은 24년의 총선도 저는 그 결과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좀 절실한 그런 갈등 상황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성이 수박의 숫자도 꺼내지 마라. 이제 좀 이분은 이제 중립적이고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이 얘기를 과연 양 개파에서 아니면 뭐 친명과 반명에서 잘 들어갈 거냐.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 저도 이제 다음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사실은 2달 남았기 때문에 두 달 2달 동안 뭐 이렇게 비대위가 엄청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공정하게 당대표 룰을 선거가 만드는 건데.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습니까? 그거 이제 결국은 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대의원 중심의 이 투표 체제를, 대의원들한테 가중치를 주는 이 투표 체제를 그대로 가져갈 건가? 자, 이거 잠깐만 아니면, 하면 우리 시청자들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때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기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기존은 기본적으로 권리당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있죠. 그 대의원이 있죠. 그러면 대의원들은 훨씬 더 가중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고 여론조사도 또 포함되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어떻게 몇 퍼센트로 가져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권리당원을 인정할 때 지금은 6개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입당 후 3개월 안에 투표할 권리를 줄 거냐? 지금 뭐 개딸이나 양아 뭐 이런 친명계의 핵심 지지층들이 지금 많이 입당을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당대표 선출 권한을 가지려면 3개월로 줄여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첨예한 당 규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정말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가르마를 갈라줘야 되네요. 딱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개딸 양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 당원들 아직 3개월 정도 됐나요? 예, 네, 그 정도니까 됐는데, 6개월 기준이 나오면 그분들은 당대표 선거에 못 들어가요. 근데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말로 듣기로 10만 명 넘게. 갑자기 막 그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친명계에서는 그 숫자가 표가 되도록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아니고, 다른 쪽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서. 근데 뭐 사실은 뭐 이전에 어떤 장경태 의원이 아마 그 전에 그런 혁신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어떤 여론조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게 하고, 그다음에 대의원 투표의 어떤 반영 퍼센테이지도 낮추고 권리당원의 퍼센테이지를 높이고, 이런 기본적인 혁신 방안을 내놨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안 먹혀 들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아마 뭐 개혁을 한다면 그런 종류의 장경태 의원이 내놨던 그런 혁신안을 놓고 다시 한번 더 아마 민주당 안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 비대위 위원장이신 우상호 의원에게 충고 한 말씀 해주시죠. 나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보다 선배죠. 선배입니까? 네, 제가 1학년 들어갔을 때 2학년 때부터 아마 학생회장을 하셨으니까 저보다 한 2회 정도 선배신데, 예. 뭐 그래도 비주얼은 저보다 훨씬 더 후배처럼 우리 자기 훨씬 어리신데. 자기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비대위원장은 뭐 정말 출중한 인물 키가 크시고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학생운동 진정에서는 대단히 진짜 이 우상이었죠. 그래서 그런 우상호 그런 거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상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모두 내려놓는 방식이 저는 옳을 거다. 모두 내려놓는 방식 아니면 저는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어느 한쪽을 택일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상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저는 어떤 교섭 능력, 대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려면은 민주당의 권리당원 청에서 그렇게 우상호 비대위원 체제 중심의 어떤 혁신 이것에 대한 강력한 밑으로부터의 지지가 있어야 그런 힘이 생기겠죠. 저는 그런 지지들을 모아내는 어떤 그런 대중적인 협인력 이런 것들도 우상호 위원장이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우상호 위원장님 저는 딱 한마디입니다. 네. 전화 두 통 해라. 어디 해야 됩니까? 첫째는 차재건 교수, 아, 두 번째는 우리 소장님한테. 그렇군요. 제 번호가 010